미국에서 AI 거품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양상이죠.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긴급 진단으로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 먼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특히나 기술주들이 시장을 약간 흔들고 있습니다. 화요일장 나스닥 지수가 2% 하락했고 그나마 수요일에 반등을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간밤 그러니까 목요일 또다시 2%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AI 거품론이 다시금 제기가 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동안 글로벌 주식시장,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왔고, S&P 500으로 봤을 때도 지금 PER이 23배를 넘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말에 이제 더 이상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빌미를 찾고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연말 윈도우 클로징으로 좀 매니저들이 올해 수익을 좀 확정하고 싶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2월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신중론이 나타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페드가 그동안에도 좀 우려했던 부분이 정책을 좀 늦게 펼치거나 아니면 시장이 빠르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들어주지 않을 때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이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또다시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가 최근에 상단을 좀 막고 차익 실현에 대한 자극을 좀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한 3.6% 빠졌고 팔란티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한 7% 가까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충격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 AI 관련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인프라 관련주, 전력이나 이런 쪽이 이제 1단계라고 해서 인프라 쪽이 페이즈 1에서 좀 주가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는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2단계의 흐름을 가고 있고 이제 3단계는 생산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으로 비용을 좀 대체한다던가 아니면 매출을 장려한다던가 이런 3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 과도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주가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팔란티어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결국에는 내년도 저희가 바라봤을 때 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더블 디짓 인크리즈가 무난하게 가능하고요. S&P 500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0% 이상의 EPS 증가율이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거품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품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실적이 따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보시면은 계속 미국은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고 캐시플로우도 오히려 OBBB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현금 흐름도 훨씬 더 강하게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거품론이다라는 노이즈는 계속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와 동반되게 실적도 올라오기 때문에 거품론이다라는 부분은 좀 시각이 좀 이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돼지고 있고 투자에 있어서 현금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거품론이 제기되는 것은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해소되는지 여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라든지 그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엔비디아 현지 시간 한 18일인가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 실적은 좀 서프라이즈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란티어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12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거나 아니면 정부 셧다운이 계속돼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또 차익 실현을 자극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희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셧다운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다가오는 것 같고 또 페드의 금리
금리 인하는 최근에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둔화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내년에도 상반기에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올라갈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매수를 저점을 타진하다가 이제 매수를 노릴 기회가 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나 거래소에서 지금 외국인이 대규모로 순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1조 7천억 원 정도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였는데 앞서서 수급과 관련해서는 윈도우 드레싱, 클로징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이 국내의 외국인의 수급에도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봐야 하는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제가 이번 10월 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러 좀 해외에 나갔었고요. 그리고 7월 달에도 올해 나갔었는데 7월 달에는 좀 외국인 수급이 비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나갔을 때는 대부분이 한국 주식을 담고 있었고요. 더 이상 목에 찼고 비중이 높아져 있어서 추가적인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의 추가 모멘텀이 좀 적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패시브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환율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나타나면서 이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원화의 약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나아지고 환율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페드의 12월 금리 인하 그리고 내년에 두 번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작용을 하게 된다면 환율 부분도 좀 나아지면서 외국인 수급 재차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